예,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오늘 7강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도 기다리고 기대하셨던 토익 문제풀이입니다. 기존 토익 강의와 달리 스피드 리딩 기술을 이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쉬운 이해를 가능케 하는 비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론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이 토익 시험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 잠재력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출문풀 시리즈와 더불어 토익 시험을 준비하시면 토익 최강 실력의 최단 시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피드 리딩 기술과 토익 RC 분야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기술들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나열을 해보죠. 첫 번째, 스피드 리딩 문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스키밍과 스캐닝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누층적 독서, 즉 멀티 레이어드 리딩이 있었습니다. 비주얼 리딩이 있었습니다. 핸드 모션이 있었습니다. 톡 아웃 라우드 테크닉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 기술들이라고 할 수 있고 아래부터는 심화 과정입니다. 비순차적으로 읽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fill in the blank가 있었습니다. recall 패턴이 있었죠. 한편 토익 RC의 즉 Reading Comprehension Part에서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Part 5부터 7까지 각 문장의 길이에 따라서 Part 5는 단문, Part 6는 중문, Part 7은 장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파트의 특징으로는 Part 5에서는 문법과 어휘 문제가 나오고 Part 6에서는 시제와 어형, 역시 문법 문제가 나오고 Part 7에서는 기본적인 내용 파악, 정보 파악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각 기술들을 본 강의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대응을 시켜보죠. 우선 기술들이 종류가 더 많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을 해당 분야에 응용할 수 있겠죠. 각 분야마다 또 분야별로 또 더 세부적인 글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강의에서는 주안점을 두기를 각 기본적인 기술들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지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시연한 기술들을 한번 보면 네 가지 기술을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술들을 파트별로 어떻게 대응시킬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파트 5는 문법 문제가 주류이기 때문에 스피드 리딩용 문법이 가장 주요하겠죠. 다음으로 스키밍과 스캐닝은 모든 분야에서 다 적용할 수 있겠지만 파트 6, 즉 중문 분야에서 적용할 때 굉장히 효과적이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이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편 역시나 파트 7에서도 응용할 수 있겠죠. 톡 아웃 라우드 테크닉은 파트 7에서 역시 응용할 수 있겠습니다. 톡 아웃 라우드가 뭐라고 그랬죠? 소리내서 읽기라고 그랬죠? 근데 소리내서 읽는 것은 시험장에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속으로 읽어야 되겠죠. 속으로 읽는다는 것은 서브보컬리제이션이라고 하죠. 그런데 모든 문장을 모든 부분을 다 소리내서 읽으면 안 되고 핵심어 부분만 소리내서 읽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핵심어가 뭔지를 안다는 얘기겠죠. 눈으로 훑어 지나가면서 이때는 비주얼 리딩을 해야 되는 거죠. 중간 단계는. 그럴 때 눈에 띄는
중심 어구가 나타나면 그것을 바로 talk out loud를 이용해서 기록을 해야 되겠죠. 머릿속에. 그리고 한편 멀티 레이어드 리딩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가장 긴 문단으로 이루어진 파 7에서 굉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술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각 기술별로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파트 5를 보겠습니다. 아까 언급한 대로 파트 5에는 스피드 리딩용 문법이 가장 적합하고 주요하다고 했죠. 이 분야에서, 이 파트에서 가장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겠죠. 그랬을 때 나머지 파트 6, 파트 7 풀 수 있는 시간이, 여유 시간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각 문제별로 거의 1초 이내에 1초나 2초 이렇게 빨리 답을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에 스피드 리딩용 문법에서 무조건 피수식어, 수식어로 나눈다고 했죠. 피수식어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명사어하고 동사어. 나머지는 다 수식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어하고 동사어가 어디 있는지 먼저 찾으면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빠른 것은 빈칸이 나와 있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단어, 그것이 명사어인지 동사어인지만 파악하면 문제는 다 끝납니다. 먼저 빈칸이 나와 있는 부분이 어디죠? 스태프 앞에 부분입니다. 스태프는 명사어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스태프를 모르더라도 to가 나왔기 때문에 to가 전치사죠. 전치사 다음에 명사 나온다는 건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구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다른 거는 전혀 읽어볼 필요도 없죠. 사실은. 명사어에는 수식어가 올 수 있다고 그랬죠. 앞자리, 뒷자리 다 수식어입니다. 그런데 수식어 중에 어떤 것이 오냐면은 형용사어가 온다고 그랬죠. 형용사어의 형태만 알면 됩니다. 다른 거는 다 안 되죠. 소유격이 형용사어의 형태죠. his 벌써 답이 나왔죠. 굳이 우리가 수식어, 피수식어를 구별을 해본다면 if 크게 봅시다. if부터 cause까지 이것이 수식어니까 이거는 볼 필요도 없고요. Mr. and도 이 부분이 명사어죠. 나머지 will not be able to 전체가 다 수식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령은 뭐냐면은 피수식어, 즉 명사어, 동사어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눈이 커지는 겁니다.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add가 우리가 핵심 동사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수식어라고 볼 수 있겠죠. will not be able to 다 수식어입니다. 이게 전통 문법과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더 단순화시키면 수식어겠지만 우리가 명사어라고 보죠. 일단 명사어입니다. 어떤 면에서 수식어냐면은 add 다음에 나왔으니까 add를 수식하는 수식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역시 명사어죠. 명사어는 또 수식을 받고 있죠. 받을 수 있죠. to 스태프까지가 수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명사어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add를 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어, 명사어, 다시 수식어. 수식어는 add를 수식하는, 동사어를 수식하는 전치사구, 수식어. 근데 이 전치사구는 명사어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앞에 비어 있죠. 그러니까 수식어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은 수식어를 찾아라 라는 경우도 있고 수식어를 내놓고 수식어 다음 자리를 비워놓고 피수식어를 찾아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동전의 양면이죠. 이 경우에는 스태프가 수식을 받고 있는 거니까 피수식어를 내놓고 비어있는 부분은 수식어를 찾아라 하는 거죠.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수식어가 아니면 피수식어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2번 보겠습니다. 102번도 문제를 우리가 푸는 요령만 한다면은 1초도 안 돼서 답이 나오겠지만
요령만 우리가 너무 하는 것보다도 스피드 리딩용 문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조금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문법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파트 5에서는 두 가지가 나오죠. 어휘도 나오죠. 이 문제는 유형상 어휘를 알아야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왜냐면은 형태로만 보면은 명사어가 세 가지이기 때문에 이 보기만 보고도 하나를 골라낼 수 있겠죠. be helping이 명사어가 아니죠. helping이라는 명사어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라내고요. A, C, D가 다 명사어죠. 그런데 extensive가 앞에 붙었겠죠. 명사어 앞에 붙어있는 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식어죠. extensive가 광범위한 뜻이죠. 광범위한 거 연결되는 수식어는 뭐겠습니까? 또 언더건도 들어가겠죠. 굳이 보자면은 그게 세 단어만 보면 답이 나와버리죠. importance 말이 이상하죠. 중요성, 타이틀, 직책 이상하죠. 트레이닝 했죠. extensive training 평소에 알아두시면 그냥 답이 바로 나와버리겠죠. 예. 파트 5 문제를 두 가지를 봤습니다. 스피드 리딩용 문법을 가지고 어떤 것이 수식어냐, 어떤 것이 비수식어냐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를 1초 이내에 풀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트 6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파트 6로 가겠습니다. 파트 6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우선 항상 그렇지만 스피드 리딩용 문법, 또 talk out loud 테크닉, 스키밍 등이 있습니다. 문제를 빨리만 풀기를 원한다면 역시나 빈칸을 먼저 보고 빈칸에 어떤 유형이 들어가는지 그것만 보면 되겠죠. 그러나 요령만 파악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스피드 리딩용 문법을 한번 적용을 해서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수식어, 피수식어 나눠야 된다고 그랬죠. 먼저 볼 것이 attention 누구나 laundry room이라는 게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이거 세탁소구나. 세탁실이구나. 그러면 깨끗이 써야 된다는 것이 머릿속에 그려지겠죠. 다음 문제에서 멀티 레이어드 리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머릿속에서 어떤 것이 떠올려지는지 미리 프리뷰 단계에서 3Q 즉 질문을 먼저 던지는 게 유용하다고 했죠. 그랬을 때 런드리 룸이라는 것을 알면 깨끗이 써야 된다는 거 아니까 클린이 나왔네요. 반갑게도.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것이 명사어일까요? 여기서는 명사어가 곳곳에 퍼져 있죠. 왜 그러냐면 평서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 크게 보면 가장 크게 보면 to부터 콤마로 잘라놨는데 이 부분은 수식어죠. be thoughtful을 수식하는 수식어죠. 이것이 동사어죠. 명사어는 뒷부분에 있죠. wash us and dry us 이게 명사어죠. 근데 이것이 앞에 있는 것이 동사어죠. when 전체는 수식어죠. 이렇게 일일이 볼 수도 있고 그래도 시간이 얼마든지 남겠지만 우리가 문제를 먼저 보는 것도 사실은 프리뷰의 일종이죠. 문제를 봤더니 단어 문제가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가 아니라 형태 문제더라. 그런데 should be blank니까 be, pp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동사어죠. 이거는 수동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정도만 알면 문제를 맞출 수 있겠죠. 굳이 미심쩍으면 디터전트를 보면 되겠죠. 명사어죠. 사실은 이 명사어를 수식하는 것이 뒤에 있는 동사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수식어, 피수식어 볼 수 있으니까요. 약간 고급 단계입니다. 지난번에는 그것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명사어, 동사어끼리의 관계도 수식어, 피수식어로 볼 수 있겠죠. 사실은 앞에 있는 것을 뒤에 있는 것이 수식하는 거고 또 뒤에 있는 것이 또 앞에 있는 것을 수식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디터전트를 수식해 줄 수 있을 텐데 디터전트의 관계는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직접 제거하는 게 아니죠. 제거를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removed다. 한편 밑에 문장을 밑에 문제를 talk out loud 테크닉으로 한번 보죠. talk out loud 다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핵심어만 소리내서 읽는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스피드 리딩 문법을 항상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겠죠. 왜냐면 문법 구조를 모르면 아예 시작 자체가 안 되니까요. 그랬을 때 명사와 동사를 먼저 구분을 하고 수식어를 구분하고 핵심어를 먼저 보는 게 낫겠죠. 핵심어. 일단은 쭉 눈으로 갔을 때 베이킹 소다가 눈에 들어오죠. 명사어죠. 명사어를 먼저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쭉 들어갔는데 refrigerator가 나오겠죠. 이것이 앞에 있는 것은 refrigerator of refrigerator가 앞에 있는 걸 수식하는 거겠죠. 그러나 사실은 내용은 refrigerator가 더 핵심어죠. 이것을 읽는 거죠. 베이킹 소다, refrigerator 이 부분만 소리내서 속으로 되뇌는 거죠. vocalization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remove 요것만 읽습니다. 나머지 여기 부분 보십시오. food만 봅니다. taste food만 봅니다. 아, 맛이구나. refrigerator 나왔구나. 예상되시죠? 베이킹 소다 나왔구나. 아, 베이킹 소다는 뭐 하는 데 씁니까? 냄새를 제거하는 데도 쓰죠. 이 배경지식이 있는 것이 그래서 도움이 되긴 합니다. 냄새를 이런 배경지식이 없더라도 맛이 나왔으니까 예상할 수 있겠죠. 맛을 어떻게 한다고 해야지 맞는 겁니까? 맛에 영향을 끼친다고 해도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affect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콜로케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둘이 같이 붙어 있을 때 의미가 자연스러운 것들을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단어 문제죠. 그랬을 때 테이스트와 연결되는 것을 가장 적합한 걸 하나를 찾으면 되겠죠. 밑에 문제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area라고 나왔습니다. area. 이 지역과 가장 적합한 거는 manage겠죠. manage.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쭉 건너뛰어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talk out loud로 보면은 trash 읽을 수 있겠죠. appliances 읽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get rid of 이거는 제거하다, remove를 그대로 바꿔 쓰는 거죠. 수거죠. 그랬을 때 문장 그 지역이 더러워지는 것 어떻게 하면 더러워질 수 있다. 쓰레기 때문에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걸 연상할 수 있겠죠. 이 부분만 talk out loud 읽습니다. 나머지는 눈으로 훑어 지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 manage를 다 적으면 되겠죠. 다음으로 다른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프리뷰 단계를 먼저 하면 유용하겠죠. 프리뷰 단계에서 먼저 문제 유형을 보는 것도 프리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해 시험에서는 보기가 미리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보는 것이 사실은 프리뷰 단계로 잡아도 됩니다. 그게 더 효과적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랬을 때 이것도 역시나 형태가 다 다른 거고 단어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문법 문제다. 그랬을 때 수식어, 피수식어 나누는 건 똑같죠. 역시나. 그래서 스피드 리딩 문법만 적용해도 사실은 60% 가까이라도 우리가 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이 명사어죠. OBT repertoire. 단어 뜻은 몰라도 됩니다. already blank. 근데 이것이 뒤에 있는 것이 쭉 차이코프 스토리 발레. 이것이 명사어니까 중간은 동사어밖에 올 수 없겠죠. 이미 동사어 온 건 알고 있습니다. 있기는. 이건 근데 보니까 아 이거는 시제 문제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과거 완료가 나왔고 단순 현재가 나왔고 근데 already가 나왔습니다. already는 뭐하고 결합합니까? 과거하고 결합하죠. 과거에는 현재 완료도 있고 또 단순 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적합하겠죠. 굳이 과거 완료를 쓸 필요 없겠죠. 과거 완료는 특정한 시점이 나오고 그 시점으로부터 더 먼저라는 얘기니까 상대적인 과거죠.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보면은 이거는 뭐 시제 문제도 아니고 단어 문제도 아니고 또 어용 문제도 아니죠. 근데 이거는 그 스피드 리딩 문법을 또 적용해 보면 콤마 연결됐죠. 명사어죠. 스완 레이크. 다음 콤마부터 구두점 펑츄에이션까지 전체가 다 수식어죠. 근데 수식어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문장이 수식어일 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관계절이라는 거죠. 수식어, 형용사어. 관계절은 관계 대명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관계 대명사가 될 수 있는 건 위치밖에 없죠. 그러니까 벌써 답이 나왔습니다. 근데
혹시나 관계절이 아닐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이 경우는 관계절이 아닐 수 있는 이유가 문장이 완전하면 관계절이 아니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언급했죠. 문장이 완전한 거 봅시다. 문장이 완전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관계절이 아니죠. 왜냐면 스완 레이크를 수식할 수 있는 관계 대명사가 어떤 특정한 문장의 구성 성분에서 빠져나왔어야 되니까 문장이 완전하죠. 그러니까 위치는 안 됩니다. 그랬을 때 남은 것은 수식어인 건 동일하지만 레이크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고 문장 앞에 있는 문장을 수식하거나 동사어를 수식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사어죠. 부사어. 그랬을 때 도가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그 경로를 추적해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둘 중에 하나인데 위치가 안 되면 도다. 어떤 걸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위치가 된다면은 앞에 있는 걸 수식하는 것일 테고 도가 되면은 앞에 있는 걸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는 것이고 이 차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역시나 자리만 보면 되죠. 플레이가 명사어죠. 명사어 앞에는 무슨 자리죠? 수식어라고 그랬습니다. 수식어가 될 수 있습니까? 다 수식어 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역시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어떤 것을 보면 되겠습니까? will return. 이걸 talk out loud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ill return. 그 다음에 splendor. 이 정도 되겠죠? creating blank.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 하면은 위의 내용이 스완 레이크하고 연결되니까 또 하나가 되겠죠. 그래야지 답이 의미가 통하겠죠. 하나가 나왔으니까 두 번째가 또 나오니까 한 번 더 언급하니까 another라고 해야 되겠죠. every라는 것도 안 맞고 own도 안 맞고 whole도 안 맞습니다.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출문풀 시리즈 앞으로 토익 강좌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스피드 리딩 기술을 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프리뷰 단계에서 먼저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겠죠. 형태를 보니까 이 빈칸에는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문제의식을 가지면 쭉 보니까 콤마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건 수식어일 테고 명사어, 동사어, 그 다음에 명사어 나왔죠. 근데 동사어라는 것을 본대로 할지라도 우리가 맞출 수 있지만 여기 친절하게 다 동사어형 나와 있죠. 이것도 역시나 시제 문제입니다. 파트 6는 시제가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동사어 중에 되는 거는 형태가 allowing 안 되죠. 왜냐면 수식어일 때 분사구 부문으로 된 수식어일 때만 가능한 것이 allowing이니까 안 되죠. 그러면 나머지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시제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것과 일치시켜야 되겠죠. 그러면은 October 9 through 6 대개 이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return도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talk out loud를 이용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혹은 스캐닝을 이용한다고 해도 되겠죠. 스캐닝을 이용하면은 이런 시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어, 수식어를 찾으면 되겠죠. 옥토버 이쪽에 나왔으니까 이거는 will allow가 답이 되겠죠.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스피드 리딩용 문법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스캐닝, 그 다음에 talk out loud 핵심어만 읽으면 됩니다. 그걸 찾는 훈련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빈칸을 먼저 보니까 다른 건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빈칸을 먼저 보니까 뭐가 나왔죠? 콤마 나왔죠? 이건 역시 수식어일 텐데 앞에 것과 연결해주는 수식어겠죠? 다 보니까 그렇게 생겼습니다. 문제를 먼저 봐도 되죠? 문제를 먼저 보니까 다 부사어 수식어더라. 근데 앞 문장과 연결해주는 거죠. 그럼 이 의미를 좀 알아야 되겠죠? 이때 역시나 talk out loud를 이용해서 나머지는 눈으로 그래 읽되 나머지 핵심어만 읽으면 되겠죠. 그럴 때는 핵심어, 명사어, organization 나왔죠. 그 다음에 early next spring 나왔죠. 뭐가 host conference 나왔죠. 아, 이 세 단어만 읽어도 이게 어떻게 되는 거구나. 이해되죠?
그 다음에 attendance가 나왔죠. 사람 수가 나왔습니다. 이것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excellent reputation만 보면 되죠. 그랬을 때 이쪽만 다 읽을 필요 없고 organization, conference, 그 다음에 next spring, attendance, 1,000 individuals 이것만 읽으면 되겠죠. 이거를 fill in the blank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스피드 리딩 기술들이 뭐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술은 다른 것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랬을 때 이걸 talk out loud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fill in the blank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표현하면 또 혹은 multi-layered reading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비순차 독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순서를 바꾸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빈칸을 다 필요 없는 걸 다 빼놓고 핵심어를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스피드 리딩용 문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excellent 나왔는데 concern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excellent, concern은 부정, 서의 반대음이죠. concern은 어떤 관심사, 걱정거리 이런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whether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걱정거리, 관심사가 있다 하니까 하지만 이렇게 반대되는 의미가 들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의미가 연결되겠죠.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그렇다. 앞문장과 반대돼야지 의미가 통하니까요. 그 다음에 역시나 I'm worried 이렇게 나왔죠. 그랬을 때 이것도 다 읽을 필요 없이 area만 보면 되겠죠. area 이것이 명사어죠. 명사는 뒤에 수식어가 나오겠죠. 우리 목적상 어떻다는 것이 나와야 되겠죠. for하고 연결되는 것은 adequate 밖에 안 되죠. adequate 즉 적합한 이런 거죠. 이것이 수식어죠. adequate이 뭔 수식어냐면 어디 수식어입니까? 누굴 수식하고 있습니까? 필수적 수식어로서 전통 문법에서는 보호라고 부르죠. 그러나 주격 보호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주어를 수식하는 수식어죠. adequate area라는 거 보면 되겠죠. 근데 adequate인지 이지 않을 수 있다. may not be니까요. 이것도 수식어죠. 그런데 어디에 이거 수식어죠. adequate 수식하는 수식어죠. for our purposes 우리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adjacent는 to하고 연결되는 거죠. 뭐하고 연결되는지 그거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거 다 읽을 필요 없이 happy가 뭐하고 연결되는지 어떤 수식어를 취하는지만 알면 되죠. I'll be happy to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시겠죠? be happy to라는 표현 to 부정사죠 뒤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to receive 아니면은 to have been received. 근데 to have been received는 벌써 수송태니까 뒤에 명사어가 나올 수 없겠죠. 바로. 그러니까 답은 B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명사어, 동사어, 수식어의 형태만 알면은 답이 바로 나옵니다. 스피드 리딩용 문법을 이용했죠. 다음으로 파트 7을 보겠습니다. 역시 파트 7은 가장 문단이 길기 때문에 내용을 봐야 되는데 이것 역시 문제의식을 갖고 멀티 레이어드 리딩을 일단 이용할 수 있겠죠. 프리뷰 단계에서 문법의 구조를 먼저 아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을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스키밍을 할 수 있겠죠. 스키밍도 역시나 스피드 리딩용 문법에 기초를 하고 있죠. 왜냐면 문법이 없으면 스키밍 자체가 안 되니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스캐닝을 먼저 한번 시도를 해보죠. 스캐닝. 필요한 부분을 찾아간다. where를 볼 수 있겠습니다. OW1H가 가장 많이 나오죠. OW1H 즉 정보의 위치만 파악하면 됩니다. 153번에서 where를 보니까 위치죠. 그 다음에 명사어만 보면 됩니다. 명사어, 동사어. where 어디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이 사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메일 같은 거라든지 서신에서 누가 보냈고 누구한테 보냈고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거는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왜냐면은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받는 사람, 보낸 사람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름이 아예 똑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전체 내용이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거니까 카드 웨어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장소가 나올 수 있는 곳을 스캐닝을 통해서 찾는 겁니다.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뭐 룸도 장소가 될 수 있을 테고요. 레스토랑도 장소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facility도 장소가 될 수 있겠죠. 스위밍풀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트니스 facility 장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버스도 사실은 뭐 장소 될 수 있겠죠. 있기는. 근데 우리가 버스에서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로비도 장소가 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문단 그 보기를 보면은 가장 적합한 것이 어떤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카드를 받을 수 있는 곳, 즉 어디서 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로비 이쪽에서 받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플라자 호텔이니까 리셉션 데스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추론 문제입니다. 추론. 직접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전체적인 정황상 그 다음에 우리의 배경 지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죠. 154번 같은 경우에는 스캐닝으로 또 찾아보면은 코스트를 보겠습니다. what cost? 뭐가 지금 가용하냐? 어떤 것을 지금 더 추가로 돈을 주고 쓸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fair information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금 정보가 있다는 얘기니까 다른 것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요금 정보가 나와 있는 것은 그 요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셔틀버스 서비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스캐닝으로 돈에도 관련된 부분이 어디 나오나 페어만 보면 되겠죠.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토크 아웃 라우드라든지 혹은 멀티 레이어드 리딩을 통해서 먼저 문제를 읽고 뭐가 what is available 이거만 보면 되겠죠. at additional cost 이거하고 두 가지요. 코스트만 보면은 이것이 어디 있겠구나 알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이 내용은 호텔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겠구나 알 수 있겠죠. rate 나왔고요. 돈에 대한 거. 근데 include니까 다 포함됐다는 얘기죠. 쭉 눈으로 훑어만 읽습니다. 자세히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눈이 중요한 정보가 아닌 그 필요한 해당 정보가 아닌 부분에서는 눈으로 훑어만 읽어도 되겠죠. 소리 낼 필요 없겠고요. 그랬을 때 페어가 또 한번 등장하니까 이것이 언제구나 셔틀버스 대한 내용이구나 알면 되겠죠.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역시나 프리뷰 단계에서 문제를 보니까 what mainly discuss만 보면 되죠. 주제입니다. 주제. 주제가 뭐냐? 주제가 되게 어디 나타났다고 그랬죠? 맨 첫 번째 문장에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맨 끝에 문장에서는 되게 뭐 요약하는 것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짧은 데에서는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앞으로 나올 내용을 예고하는 것도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156번을 보니까 프리뷰 단계에서 보니까 군터라는 사람이 명사로서 이 사람이 중요하겠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이런 걸 알 필요가 있겠죠. 보니까 바로 답이 나왔죠. 히스토리안이 나옵니다. 히스토리안. 이것만 봐도 이게 수식어죠. 히스토리안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역사가죠. 역사가는 지금 퍼블리시드까지만 보면 완벽하죠. 당연히 역사가는 역사물을 즉 역사서를 쓰는 거지 소설 쓰는 사람은 아니죠. 소설 쓰는 사람이 일 수도 있겠지만 소설을 쓰는 거는 자기의 직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죠. 되게 그런 경우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픽셔널 틀리죠. 난픽셔널 했으니까 틀리죠. 벌써. 그 다음에 well received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renowned에서 알 수 있죠. renowned 유명하죠. 그 다음에 relative new라는 것은 모르죠.
previous라는 거, 그러니까 아니죠. 보트 오너, 이것도, 보트라는 건 자기 그 글이지, 보트 오너랑 이거 다 현혹시키는 거죠. 그랬을 때 답은 fictional도 아니고, B번이 답이죠. 이런 식으로 빠른 시간 안에 찾을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스캐닝, 첫 번째. 아까 얘기했죠. 어떤 걸 스캐닝 했습니까? 이 보기와 직접 1대1 대응을 시킨 거죠. 픽셔널이냐 아니냐 스캐닝 하니까 non fiction이 나왔으니까 아니다. 그 다음에 well received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됐더라도 약간 바꿔놓은 말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좀 유출할 줄 알아야 돼요. well received는 그 뜻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일단은 그거는 기본이니까요. well received가 뭡니까? well만 나와도 일단은 뭐 성공했구나. 그러니까 많이 받아들여진다는 얘기는 직격하면 받아들여진다는 얘기니까 유명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renowned가 유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명한. 그러니까 이게 답이겠구나. relative new라는 것은 초짜라는 얘기인데 상대적으로 이미 4권이나 책을 쓴 사람이 new겠습니까? 초짜겠습니까? 아니죠. 보트 오너라는 것은 이 사람이 보트를 갖고 있나? 근데 보트라는 부분을 찾으면 되겠죠. 있습니다. 근데 이 보트가 latest work이에요. 즉 가장 최근 작품이에요. 여기서 벌써 너무 유치한 함정을 파는 거죠.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제가 맨 처음에 나왔다 그러죠. 편했구나. 이것만 봐도 답이 나오겠죠. 왜 갑자기 느닷없이 변화가 나옵니까? changes 아니죠. 보트 인더스트리 전혀 생뚱맞은 얘기가 나오겠죠. 아니죠 이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how to conduct 아니겠죠 당연히. 왜냐면 그 원리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이 사람이 책을 써냈다는 것이 주제니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펴낸 책이겠죠. 답이 D겠죠. 그랬을 때 C 같은 경우는 너무 이 사람 인생을 전부 다 설명하는 거니까 아니겠죠. 광범위하고요.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첫 번째 문장만 읽어보면 다 답이 나오죠. 그 다음에 문장을 읽을 때도 talk out loud로 읽으면 되겠죠. 핵심어만 혹은 fill in the blank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non-fiction 읽고 successful work 읽고 거꾸로 비순차적으로 published 거꾸로 가고 그 다음에 군터 하면 끝나죠. 그러면 문제가 다 풀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캐닝을 이용하면 더 빠르고요. 다음으로 가죠. 이메일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메일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6강에서 바로 지난 강의에서 이메일 어떻게 본다고 그랬죠? 먼저 중요한 거 서신으로 치면은 letterhead에 해당하는 누가 보냈고 누구로부터 보냈고 날짜 이 정도 말하면 되겠죠. 위에가 다 똑같겠죠. 밑에는 이 sincere 여기 시그너처 들어가는 부분인데 시그너처 없죠. 그러니까 바바라 네스터가 보낸 사람이죠. 맞는가 봅시다. from이니까 이 사람이 똑같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여기에 근무한다는 사람을 알 수 있겠죠. 역시나 직책이 타이틀 벌써 많은 상당한 정보를 우리가 배경 지식을 습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먼저 보죠. 이게 바로 프리뷰 단계죠. 메인 퍼포스 나왔습니다. 이것도 되게 첫 번째 나오겠죠. format indicating you place an order. 근데 쭉 넘어왔는데 did not arrive. 벌써 이것만 봐도 소리만 봐도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핵심 없구만 눈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는 다 눈으로 훑어 있는 거죠. 염두에 두고 그런 것이 나오겠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봐야죠. 이런 것을 예측적 독서로 하는데 그런 걸 너무 다 하다 보면은 시간이 걸리니까요. 이북을 사신 분들한테는 추가 동영상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설명 이북에 대한 그 자세한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동영상을 제공해 드릴 텐데 거기에 또 보다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벌써 소리라는 거 나왔으니까 사과하려고 그러니까 A의 답이 벌써 나왔죠. 1초도 안 걸리죠. 그 다음에 이것도 what 그 다음에 do 뭘 했냐 누가 했느냐 명사 네스터. 근데 수식어가 있어야 되겠죠. 한 다음에 소리를 들으면 뭘 했냐 이거 알면 되겠죠. 역시나 스캐닝을 보면 네스터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네스터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네스터입니까? 받는 사람이 네스터 아니죠? 네스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네스터군요. 바바라 네스터. 그러니까 이 사람 보낸 사람이 네스터라는 걸 알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은 맥기라는 사람인 걸 알 수 있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폰 메시지를 듣고 뭘 했습니까?
여기 나왔죠. 첫 번째 문제. 퍼밋을 들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겠죠. 그랬을 때 investigate라는 게 나왔죠. 찾는 겁니다. 뭘 했는지를 나와야 되는데 위에는 받았다는 얘기만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걸 자기가 인지를 했다는 얘기가 나왔지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죠. investigated course 늦은 이유를 알아봤다. 그 얘기니까 바로 그것만 찾으면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 어디 나왔습니까? shipping date를 바꿨다. 이런 얘기입니까? take step을 요구했다는 거죠. 똑같은 짓을 그랬을 때 자기가 inform customer service manager한테 지시를 내렸다라는 얘기를 읽고 같지만 delivery service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인지를 했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는 delivery service한테 연락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문제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나오진 않은데요. 그렇지만 그 말이 전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전체적인 정황적인 것을 알려면은 압축을 해야 되겠죠. 압축해서 한 단어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멀티-레이어드 리딩을 이용하면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바로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포스트 뷰 단계에서 다시 한번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프리뷰 단계에서는 먼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160번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먼저 읽고 어떤 것을 문제에서 요구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스캐닝을 할 때 스캐닝이 리딩 단계죠. 그 문제점 어떤 것을 했는지를 알려고 우리가 스캐닝을 합니다.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사실 안 나온 것 같아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 보기를 보고 보기가 쭉 나왔죠. 보기를 보고 딜리버리 컴퍼니 서비스 매니저 누구한테 했구나 이걸 먼저 안 다음에 찾아보니까 딜리버리 서비스 나왔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ask them to take steps 이 말이 결과적으로 contacted로 바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what discount 얼마 깎아줬습니까? 다음에 그것만 찾으면 되겠죠. 스캐닝으로 봅니다. 35 나왔습니다. 근데 35를 다시 물려줬다는 얘기죠. 근데 다음에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50불을 바우처 이게 함정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만 받아낼 수 있겠죠. Your next purchase $50 voucher 쿠폰이죠.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50불이죠.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다음 문제 역시나 파트 7 다시 보겠습니다. 프리뷰 단계에서 멀티-레이어드 리딩 합니다. What is the purpose of the article? 이건 보죠. 목적이 뭐냐? 대개 첫 번째 문장에 목적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다음 거 봅시다. 163번은 누가 스프링필드 파크 즉 공원을 매일 관리합니까? 이거 누구를 찾아야 됩니다. 사람을 관리한 사람 찾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웨스트 사이드 파크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는 것 와시죠? 역시나 육하 원칙입니다. 목적을 찾아봅시다. 목적은 어떻게 찾습니까? 스캐닝으로 한번 봅시다. 일단은 리딩 스캐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르머니 나왔죠. 세르머니 will be called. 그 다음에 맨 위에 걸 보니까 이건 아티클이죠. 즉 기사죠. will be renamed. 이름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왜 바꾸냐 이런 것을 쭉 보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런 것을 다 수식어로 다 처리할 수 있겠죠. renaming ceremony 이런 핵심 어구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공지하는 거구나. 이 세레머니가 있다는 공지가 있구나. 우리가 예측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보면은 뭡니까? announce an event가 답이 되겠죠. 다른 거 다 볼 것도 없습니다. 말이 그대로 바뀐 거죠. 이걸 유추할 수 있겠죠. 리네이밍 세레머니 우리가 세레머니를 하는 것을 왜 여기 나옵니까? 언제 한다는 걸 왜 나오죠? 공지하려고 나오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때문에 이쪽만 봐도 버려서 답이 나와버리는 거죠. 우리가 너무 미심쩍다. 그러면 몇 번 더 읽어봐도 되지만 시간 낭비입니다. 근데 다시 보면은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죠. renaming park 막 나오죠. 그 다음에 who 나왔으니까 사람을 찾아야겠죠. 사람 몇 명 있습니다. 이게 다 스캐닝입니다. 이런 것들이 스캐닝으로 어떤 위치가 있는지 Mrs. says more
say more, miss 최 쭉 나왔죠. 그 다음에 springfield parks 이걸 찾으면 되겠죠. 이게 다 지금 뭡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누가 관리하는지 알려면은 바로 세이모 파크라는 사람이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겠죠. 파크 디렉터. 그 다음에 나왔죠. 이 사람이 미스터 조리 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이모가 전에 일을 했었다는 거기서 임기를 보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사람 통과는 어디 있습니까? 와타나베가 어디 있습니까? 와타나베에 의하면 이게 나왔죠. 여기 와타나베 나왔죠. 네, 통과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빌 통과. 커런트 메이어. 그 다음에 와타나베 또 여기 나왔죠. 사실 더 먼저 나왔죠. 이 사람이 프레지던트. 이렇게 직책만 알아도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일 관리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스캐닝으로 찾으면 됩니다. 스캐닝으로. 스캐닝과 토크 아웃 라우드 이 두 가지만 해도 엄청나게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쭉 보니까 이 아까 say more 최가 디렉터죠. 그 다음에 통과 이 사람이 메이어입니다. 아니죠. 와타나베 둘 다 아니죠. 그러면은 최하고 say more 둘 중에 하나인데 say more는 이 사람 이름을 길여서 하고 있으니까 미스 최가 현재 지금 디렉터라고 할 수 있겠죠. 디렉터니까 당연히 미스 최밖에 안 되겠죠. 이렇게 찾아보면 됩니다. 예, 이어서 보면요.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언급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이런 문제 유형의 경우에는 사실은 일일이 다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 또 이해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그 원리는 뭐냐면 웨스트 사이드 파크 주변에 있는 수식어만 찾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멀티 레이어드 리딩을 우리가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나중에 포스 뷰 그 다음에 read 이 두 단계를 통해서 확실히 찾지 못한 문제는 다시 찾을 수 있겠다. 그런 정보를 찾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번 강의에는 하지 않겠지만 이북이라든지 이북을 설명하는 강의에서도 보충 강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recall 패턴을 이용할 수 있겠죠. 슬래시 recall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림을 그려보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다시 두 번, 세 번 확인하지 않고도 그 핵심 주제에 대한 그런 사실들을 나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웨스트 사이드 파크만 스캐닝을 한번 보죠. 이게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웨스트 사이드 파크죠, 사실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름은 바꾼 거겠죠, 그냥. 근데 이 웨스트 사이드 파크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 쭉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런 거 다 아니죠. 없죠. 이건 이때는 눈으로 훑어 읽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보기를 보면은 이게 많은 새를 끄집어내고 있다. 많은 새를 끄집어낸 게 아니라 많은 새를 유인을 하고 있다. 끌어들이고 있다. 그런 내용 있습니까? 해비테트 있네요. 해비테트는 있는데 와일드 라이프 있네요. 야생 생물이죠. 버드 생츄리 있네요. 그러니까 이건 맞죠. 이렇게 스캐닝으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네, bordered by Summit Street 나왔죠? Summit Street 어디 있습니까? 여기 Summit Street 있죠? Summit Street 안에 있다. 이런 얘기죠. Summit Street Entrance 안에서 이것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요. 다음 걸 보면요.
expanded. 앞으로 이것이 확장될 예정이다. 이런 얘기 있습니까? 이런 얘기는 여기에 이름 바꾼다는 얘기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죠. 그랬을 때 여기 지금 보니까 increase the number of public parks by 2 to 10. 이건 숫자를 늘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green spaces, beautify. 이거는 아름답게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쭉 보니까 다른 얘기는 trails 없죠. 그러니까 확장될 예정이다. 이런 얘기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확실히 아닌 것을 본다면은 C가 아니겠죠. It is popular place to exercise. 운동하기에 좋다. 이건 벌써 hikers, joggers 이런 것이 trails 즉 통로가 아니라 그 오솔길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루트 그런 것을 트레일이라고 하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운동하기 좋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얘기죠. 그랬을 때 C번이 답이더라. 그러니까 직접 이런 식으로 스캐닝을 통해서 어디가 이 해당 정보가 있는지 그거 찾아봤을 때 만약에 해당 정보 없으면 그 부분이 답이겠죠. 그렇게 찾을 수도 있고 우리가 리콜 패턴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웨스트 사이드 파크를 중심 주제로 삼고 그것이 어떤 것이 몇 가지 상황이 있는지 일단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이거 바로 이것도 역시 포스트 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새들의 서식처다, 생츄어리다, 은신처다. 이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바이커스 혹은 러너스, 조거스, 하이커스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 그것도 나와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ummit Entrance라는 게 나왔어요. Summit Street Entrance. 그러니까 그것도 B번이 답이겠죠. 근데 C번은 아예 언급이 안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빠르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스피드 리딩을 하다 보면은 이해력도 자연스럽게 증대가 됩니다. 단순히 속도를 늘린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무 이해가 안 되는데 속도만 늘릴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익 본 강의, 즉 다른 강의 출문풀 시리즈에 갔을 때 좀 더 자세하게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고 그때는 좀 더 획기적으로 토익에 전문화된 강의를 하면서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세한 문제풀이는 이 뒤에 있는 이 문제풀이 이런 것들은 그 주석까지 같이 있는 이북을 통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숙제 나갑니다. 그랬을 때 리콜 패턴 이런 고급 과정이 아니라 스피드 리딩용 문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파트 5에서 10문제 풀어보시고 스피드 리딩용 문법을 이용해서 풀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파트 6에서는 어떤 걸 이용할까? 스캐닝을 이용하시고요. 스캐닝. 스키밍하고 스캐닝 둘 다 있지만 스캐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토크 아웃 라우드 기법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6화 원칙을 가장 많이 나와 있는 파트 7에서는 멀티 레이어드 리딩을 이용해서 어떤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묻고 있는지 이것을 프리뷰 단계에서 확인을 하고 두 번째로 리드에 갔을 때는 스캐닝을 이용해서 빠른 속도로 읽고 혹은 토크 아웃 라우드를 이용해도 됩니다. 프리 인더 블랭크를 이용해도 됩니다. 그랬을 때 핵심어만 캐치를 하고 누가 누구한테 해당되는 내용인지 이것만 리콜 패턴을 이용해서 머릿속에서 그려보면 답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스캐닝을 이용만 해도 벌써 그 해당 정보만 찾으면 되니까 너무나 빨리 소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카페 게시판이나 또 별도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강의에서는 8강에서는 토플, GRE를 스피드 리딩용 기술을 이용해서 빠르게 풀 수 있는 요령을 시연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까지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